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래된 나무인데 이런 상처가 굉장히 많죠. 나무에 난 이런 상처를 우리 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고목인데요. 이 고목과 아가씨의 모습,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데 이 모습이 대비가 되어서 묘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자, 이 옹이 상처가 다시 생명으로 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뽑았는데요. 자, 박남준 시인의 현대시 흰 부추 꽃으로입니다. 옹이 상처가 다시 생명으로, 흰 부추 꽃으로, 이문재 시인의 짧은 감상입니다. 멀리 저녁밥 짓는 연기 솟아오르고 개구리 울음소리 은박지처럼 빛나고 그리운 사람들은 여전히 그립고 사는 일은 단순해지지 않고 마음의 병은 늘 미래로 가 있고 그럴 때 혼자 불을 지피는데 불길 속에 던져져도 타지 않는 삶의 옹이여. 삶의 옹이 상처겠죠. 삶의 상처가 타지 않지요. 자, 몸과 마음이 동거는 이다지도 서툰 것이다. 자, 몸과 마음이 함께 거쳐하는 것은 이다지도 서툰 것이다. 자,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흔들리고 상처받은 우리의 삶, 그 흔들림과 상처를 승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박남준 시인의 흰 부추 꽃으로입니다.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하루 해가 저문다.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던 옹이 박힌 나무다. 그건 상처다. 상처받은 나무. 이승의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흰재, 저 흰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자,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자, 몸이 서툴다는 것은 하는 일이 어설프다는 뜻이겠죠. 선생님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자, 사는 일이 늘 그렇다. 사는 일이 늘 어설프다. 자, 그렇다. 현재형이죠. 자, 이 현재형 의미를 사용해서 독백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정말 선생님하고 똑같습니다. 자, 몸이 서툰 것의 구체화. 어떤 사람은 나무를 해도 손도 안 다치고 다리도 안 다치는데 선생님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손에도 그렇고 다리에도 많은 상처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몸이 서툴다는 것, 추상적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하루 해가 저문다. 그렇게 나무를 하다 보니까 다쳤잖아요. 자, 돌아오는 길은 찢기고 긁혀서 돌아오는 길이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상처받은 삶의 길입니다. 바로 상처받은 삶이죠. 자, 길이 절뚝거린다. 길이 절뚝거릴 수는 없죠. 자, 길이 절뚝거린다는 의인법이 쓰였다. 그죠? 자, 하루 해가 저문다는 결국 서툴러서 상처받으면서 하루를 보낸다.
자, 상처를 받으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비로소 어두움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자, 어두워지기 전에는 생각 못 했는데, 자, 어두움이 되니까 고요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자, 어두움의 역할은 뭡니까? 낮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고요한 것들은 빛으로 인해 낮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 몰랐던 것 집에 가서 보면 다시 떠오를 경우도 있죠.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자, 이 별빛을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희망, 소망이 아니라 시간적 배경입니다. 자, 별빛은 시각이죠. 시각을 차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시각의 촉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감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은 아마 보기를 주고 답을 찾도록 하겠죠. 자, 불을 지펴야겠군. 지금 차잖아요. 날이 밤이니까 추우니까 불을 지피는데 이 불을 지피면서 옹이 박힌 나무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서툰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자, 이것들은 바로 땔감, 불타는 나무들이죠. 지금 아궁이에서 불타는 나무들이다, 그죠? 자, 저마다 깊어졌던, 자랐던, 숲에서 막 자랐던 그런 나무들이죠. 근데 그 나무들이 타는 것 중에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은 더 활활 타고 오르더라, 더 불탄다는 거죠. 자, 불타는 것들을 보니까 옹이가 박힌 나무더라. 자,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실제로 우리 옹이가 박힌 나무에는 거기는 어떤 나무의 액이 있어 가지고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이면서 그렇게 불이 탑니다. 자, 옹이가 타는 모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옹이를 없애는 것, 결국 이렇게 거품을 무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없애는 것이죠. 우리 살면서도 이러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없애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던 옹이 박힌 나무다. 자, 왜냐하면은 옹이가 있으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한 옹이가 있는 나무는 도끼질을 해도 잘 도끼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더 나무가 또 더 잘 타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처다. 상처받은 나무다. 자, 나무의 옹이 박힌 나무에 대해서 화자의 인식이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무의 상처만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화자의 상처와 동일시 됩니다. 이승의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자, 나무가 불타는 것을 이제 나무가 생명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자, 불타기 전에는 나무로 있을 때는 이승이고 지금 죽어서 불타니까 이거는 뭐 저승은 아니지만 소멸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죠? 옹이 상처가 있는 나무를 등뼈를 꺾인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일그러진 것들은 옹이 상처들이 있는 나무들이죠. 아마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겠다. 무섭게 타오르는구나죠. 자, 이거는 상처가 있는 옹이 나무도 무섭게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상처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열정을 피울 수 있겠죠. 자, 바로 이거는 상처의 소멸을 소망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무섭게 타오르는 옹이 박힌 나무가 됩니다.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자, 저 나무를 보면서, 불타는 나무를 보면서 나는 언제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자, 의문의 형식으로 그런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자, 삶의 상처죠. 나도 상처가 많았겠죠. 불길을 타고, 불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상처를 죄로 만들어 없애는 거죠. 그 상처를 없애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상처가 없어지면서 죄가 되었는데 이 죄는 부추를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됩니다. 부추는 여러분들이
경상도 사투리면 정구지죠. 정구지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런 풀입니다. 자, 그런 채소죠. 자, 부추를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겠죠. 자,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다. 자,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자, 나도 상처가 많은데 저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 먼지는 옹이들이 먼지처럼 사라졌으면 직유법이죠. 자, 근데 결국 이거는 뭡니까? 삶의 고통과 상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죠. 타오른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타오른 것들은 옹이 박힌 나무. 막 상처받은 사람들도 이렇겠죠. 상처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불타고 나면 뭔가 남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쟤는 부추를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됩니다. 흰재, 저 흰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재는 죽음이잖아요. 나무가 타서 남아있는 것이지만 죽음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도 죽으면 화장하면은 재로 남죠. 자, 흰재는 유한성의 상징인 흰색의 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죠. 죽었으니까. 부추밭에 뿌리면 그런데 생명의 흰색으로 또 바뀝니다. 따라서 흰색은 유한성과 영원성을 함께 가진다. 뒤에 보면은 보기에 양가성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자, 흰 부추꽃은 옴이 박힌 나무가 재로 변하고 그 재가 키워낸 존재죠. 이거 생명이다. 그죠?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죠? 환생의 이미지입니다. 목숨이 환해질까? 자, 흰 부추꽃으로 피어나면 그 상처로 인해서 부추꽃이 피어나면서 다시 목숨이 환해지니까 바로 환생이 됩니다. 그래서 환해지고 싶은 소망입니다. 내 상처도 이렇게 사라지고 또 다른 어떤 생명을 주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흰 부추꽃의 의미입니다. 소매를 통한 생성이죠. 자, 나도 이 상처를 이렇게 소매를 통해서 새로운 생성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자, 옹이의 소매를 통한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 내 상처도 이렇게 없애고 그것으로 새로운 어떤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가 되고요. 자, 소망적이고 성찰적이고 또 사색적입니다. 주제는 삶에 대한 성찰과 상처를 초월하고 싶은 소망.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죠. 이 상처를 초월해서 오히려 더 나은 것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진 시가 되겠습니다. 현재형 의미를 활용한 독백적 어조고요. 또 사색적 어조입니다. 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 보기를 참고하여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보기를 주는 것들을 우리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이라고 합니다. 사회나 인문지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상황에,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가 되겠죠. 자, 이 시에서 삶의 고통과 그 극복, 그리고 인간의 양가적 속성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나타나 있다. 자, 양가적 속성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서로 다른 두 가지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흰재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죽음이니까. 근데 흰재가 다시 흰 부추꽃을 피웠죠. 그때는 또 연속성이 있는 존재가 되겠죠. 자, 이런 두 가지 다른 속성이 있는 것을 양가적 속성이라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연속성, 영원성을 욕망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계속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시 속의 흰색의 이미지는 이러한 인간의 양가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흰색은 순수와 가벼움을 상징하며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죽음과 불을 상징합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텅 빈 상태는 소멸과 동시에 생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자,
이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죽어서 된 재가 다시 흰 부추꽃을 피우는 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흰색 재에서 흰 배추꽃의 흰색으로 바뀌죠. 죽음을 통해 연속성과 영원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역설적 인식이죠. 뭐 그런 속담도 생각나네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 뭐 배수진 이런 것도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은 고통받고 상처 입은 인간의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그렇죠? 상처받고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상처받아서 절뚝거리며 돌아오는 길로 상처받은 인간의 삶을 뜻합니다. 자, 별빛은 유한한 존재이면서 영원성을 욕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희망, 소망이 아니라고 했죠. 시간의 흐름과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별빛이 차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불을 뗍니다. 불을 떼다가 옹이가 있는 나무를 보고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옹이가 삶의 고통과 상처라면 먼지는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지요. 옹이가 먼지처럼 날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소멸하게 하는 힘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이끌어내는 힘으로 볼 수 있지요. 불길이 옹이를 없애버리지만 그 옹이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흰 부추꽃을 기르기 위한 걸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불길이 옹이를 없애지만 그것을 재로 만들어서 부추의 걸음이 되도록 하죠. 자, 흰 부추꽃은 타오르는 것들의 환생을 의미하며 이는 소멸을 통한 생성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어. 자, 흰 부추꽃은 옹이가 남긴 재로 피어난 새로운 생명이죠. 자, 사라진 옹이가 흰 부추꽃으로 다시 환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절하는 것은 2번이 되고요. 이 시의 시적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자인데요. 옹이 박힌 나무를 불태우면서 자신과 옹이 박힌 나무의 유사성을 인식하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죠. 자, 옹이가 타서 재가 되어서 부추꽃을 꽃피우듯이 내 가슴의 상처도 재로 만들어서 무엇인가 다른 생명력을 기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자, 삶에서 힘들었던 일과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을 한번 말해보자. 여러분들도 힘든 일들이 있었겠죠. 자,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흰 부추꽃으로라는 시는 결국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상처를 잘 극복하고 더욱더 생명적인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